반갑습니다. 하도경제TV 서현도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일진아이솔루스라는 종목이고요. 오늘 첫 시간인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섹터상 이 수소라는 이 업종 자체가 주목도가 또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, 저는 이 섹터를 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앞으로 좀 꾸준히 찍으면서 보유하신 분들한테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어떠한 데이터, 그 다음에 뭐 차트, 이런 기술적인 분석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뭐 뉴스 같은 것들, 이슈거리 이런 것들까지 좀 최대한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, 그 다음에 코스피 200에 들어있는 중형주입니다. 뭐 중형주, 완전하게 그냥 중형주라고 하기에는 시가총액이 조금 크고, 그렇다고 완전 뭐 대형주라고 하기에는 살짝 조금은 모자라는 수치로 보여지는데, 그렇게 막 무겁다고 하기도 그렇고, 그렇다고 그렇게 뭐 가벼운 종목도 아닙니다.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뭐 크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고, 이날 8월 25일 날 뭐 15% 오르긴 했습니다만,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이제 뭐 태조 이방원 했을 때 결국 이 태양광, 그 다음에 태양광이랑 같이 움직였던 풍력,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죠. 아리백.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뉴스가 나온 게, 이 아리백은 아무래도 이 태양광과 뭐 풍력 이런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형적인 제약을 많이 받는 이 에너지들이거든요.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들이. 그러니까 태양광은 일조량이 또 좋아야 되고, 풍력은 바람이 또 많이 불어야 되고, 이런 것은 지형적으로나 아니면 그 국가가 어느 그 입지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효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런 아리백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좀 제약이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CF100이었나요? 요걸로 해가지고 지금 당장 좀 현실 가능성이 있는 뭐 원전, 그 다음에 이제 수소, 요걸 중심으로 한번 바꿔 나가보자. 이게 조금 더 현실 가능성이 있겠다. 이런 이야기의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. 근데 지금 이런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뭐 당연하죠. 지금 결국 대외적으로 이 주식시장을 굉장히 또 어렵게 하는 것이 에너지 대란. 유럽 쪽에 천연가스 난리 났죠.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러시아에 의존하던 천연가스 공급에 관한 문제가 생기면서 유럽 쪽은 지금 굉장히 좀 에너지 대란이 있고, 전기요금 이런 거 장난 아니죠. 근데 결국에는 다시 또 원전 이야기 나오고, 또 석탄 이야기 나오고, 뭐 돌 수밖에 없습니다. 그만큼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거죠. 석탄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은. 거기다가 이제 또 유가.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지구적으로 어떤 슬로건을 내걸었을 때 탈탄소화를 해야 된다, 이 지구 기후위기 이런 거에 대처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조절하고, 그거에 대해서 또 페널티를 매기고, 기업들도 이런 것들 준비해라 해가지고 맞춰나가는 그 과도기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근데 과도기의 상황에서 결국 이 수소 연료, 최근에 H2BT 해가지고 이제 또 모빌리티 쇼,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술들을 전시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번 열렸죠. 근데 그때 타이밍이 안 좋게 시장이 무너졌습니다. 사실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친환경 이슈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. 그러니까 그렇게 오른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사실 뭐 억울한 감도 없었겠습니다만, 이게 딱 수소 이야기 나오면서 기술 쫙 보여주고 이런 것들 해야 된다 하는 와중에 이제 시장이 꺾이고 주가가 일부 하락폭을 보여주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 쪽에서 재정 이제 편안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 요거에 대해서 금액을 좀 줄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겠죠.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좀 타이밍이 안 좋았는데,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목하는 거는 이 수소라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의 영역이었어요.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. 그때는 지금 당장 이게 실현이 되냐 했을 때 명확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들이 없었는데, 지금 이번에 그 H2B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물들이 엄청난 수준으로 발전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최근에 네옴시티, 사실 네옴시티 안에도 이 수소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. 그 정도로 기술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 에너지 대체원이 저는 수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진아이솔루스 역시 뭐 신규 상장주죠. 상장된 지
지금 며칠 됐죠? 한번 볼까요? 예, 상장된 지 예, 거래일 기준으로 한 250거래일 정도 됐습니다. 그리고 주가가 사실 뭐 그동안은 이슈를 받을 만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쭉 빠지고,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는 뭐 이때부터 지수가 꺾이긴 했습니다만, 사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주목하는 뭐 2차 전지, 그 다음에 사실 뭐 21년 초반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았죠. 예, 뭐 반도체,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봤는데, 최근 들어서 이제 전쟁 터지고 나서 이 친환경 혹은 뭐 대체 에너지 이런 것들로 시선이 많이 쏠리는 상황에서 거래량도 나오고, 차트도 보통 이제는 앞 구간 정도에 비교한다면 이 정도면 빠질 때 됐거든요. 예, 그리고 이 반등의 힘들이 굉장히 약하게 나왔었고, 전고점에 도전했던 적도 거의 없었죠. 예. 근데 요즘 딱 추세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꽤나 오랜 시간 버텨주고도 있고, 그 다음에 시장 상황, 이야기들도 점점 많이 나오죠. 뉴스도 많이 나오고, 그 다음에 뭐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 보면은 슬슬 메이저 쪽의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. 예, 역시나 효성중공업도 뭐 친환경 두루두루 하고 있습니다만, 이 수소와도 또 연관이 돼 있죠. 충전소 이야기도 최근에 또 많이 나왔었고,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뭐 태양광 풍력이나 아니면은 이제 원전 쪽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넣고 보면은 좀 힘이 빠질 수 있는, 예,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고, 원체 그 대선 정책이었기 때문에 앞구간에서 좀 많이 무리를 했죠. 그리고 이미 이 시세가 많이 반영된 것도 있고, 기대감으로.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뭐 원전 수출 이야기 막 나오고 수주권 나와도 주가 크게 반응 안 하죠. 예, 과거만큼.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탄력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이 수소 쪽의 업종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. 그리고 메이저들의 시야가 많이 달라진 게 느껴집니다.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시야도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고,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빈도수,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떠한 기술의 개발력 이런 것도 과거에 진짜 그냥 테마주로 대할 때의 느낌이랑은 많이 다르다. 그래서 LG나이솔루스를 좀 최대한 디테일하게 찍어볼 예정이고요. 오늘 또 첫 영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왜 이걸 찍으려고 하는지,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, 이런 제 관점부터 설명드렸습니다. 영상 도움이 됐다고 하시면은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, 내일부터는 조금 이제 차트, 그 다음에 수급 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봐가면서 조금 더 대응하시는데 도움 되실 수 있게 영상을 찍지 않을까. 물론 뭐 이번 주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, 카카오톡 친구 추가 HRB2019 편하게 해주시고,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또 무료 추천 종목들, 최근에 시장에서 좀 폭발적으로 혹은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매매 꾸준하게 VIP 위한 종목들도 역시나 다 최근에 이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명확한 섹터들에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거든요. 무료 취한 종목들도 이런 관점 그대로 물론 종목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관점 그대로 유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. 내일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